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즐거워야 할 새해 행사에서부터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새해 맞이용으로 날려보내는 헬륨 풍선 폭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인파가 혼비백산 달아나면서 축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백화점 안에 들어선 헬륨 풍선 더미로 사람들이 앞다퉈 손을 뻗습니다. 순간 폭탄이 터지듯 화염이 뿜어져 나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바깥에선 새해 카운트다운에 맞춰 하늘로 날려보낸 풍선들을 향해 누군가 폭죽을 쏘아댑니다. 잠시 뒤 거리에서 불길이 치솟고 운집했던 인파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길가에서 풍선을 묶어 팔던 노점에 불똥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자칫 대형 화재나 압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중국에서는 새해 폭죽을 터뜨려 애군을 쫓는다는 풍습에 각지에서 단속 경찰과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왕푸징을 비롯한 주요 번화가에선 아예 전광판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인파를 막진 못했고 사람들은 심심한 새해 맞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면서도 당국 주도의 새해 맞이 행사 외의 자생적 축제 분위기를 통제하려는 이중적 기조가 올해도 되풀이됐는데요. 헬륨 풍선 더미가 폭발한 것은 새해 분위기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새해 맞이 행사에서 풍선을 날리고는 이렇게 치우지도 않고 인파가 사라져 거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만 것인데요. 행사를 했으면 뒷정리도 깨끗하게 하고 가는 게 상식인데 여전히 중국은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풍선을 날리고 폭죽을 터뜨리며 요란한 새해를 맞았지만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가 예년과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예년과 달리 뒷배경에 가족 사진 등 개인적인 물품을 치우고 중국 국기와 만리장성 그림만 놓아 그 의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시 주석은 집권 첫 해인 2013년 이후 베이징 중난하이 집무실에서 오성홍기, 만리장성 그림과 함께 책장을 배경으로 짙은 색 나무 책상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해왔는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시 주석의 자주색 넥타이와 뒤에 걸린 오성홍기는 그대로였지만 만리장성 그림 양옆에 있던 책장은 보이지 않았고 이전보다 더 큰 만리장성 그림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전 집무실 풍경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특히 최근 수년간 시 주석이 신년사를 발표할 때마다 관심을 모았던 책장 사진이 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시 주석은 신년사를 발표할 때마다 책장에 놓인 20여 장의 사진에 변화를 주며 그의 역점 과제를 우회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신년사 책장 사진은 중국 정치를 이해하는 창구로 여겨져 왔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가족 사진 비중을 크게 늘려 전통적 가족 가치를 강조하고 친근감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시 주석의 부친인 시중쉰 전 부총리, 시 주석과 부인 펑리 위안 여사, 어린 딸과 함께한 시 주석 부부와 그의 부모의 사진 등 여러 가족 사진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가족 사진은 물론 책이나 책상 위의 전화기, 필기구 등 시 주석 개인과 관련된 물품은 모두 치워지고 중국을 상징하는 국기와 더 커진 만리장성 그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외부의 비바람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권위를 강조해 내부 단결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국의 성과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부각하면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도전과 신구동력 전환 압박 등 몇 가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들은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 관영 언론도 시 주석의 신년사 배경의 만리장성 그림과 관련해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몇 주 전에 중국이 경제적 전환을 이루고 외압에 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평하면서 지난 몇 년간 언론의 관심은 시 주석 뒤에 책과 사진, 전화기 등 책상 위의 물건에 집중됐지만 올해 연설에서는 목적의 심각성을 보여주려는 듯 만리장성 그림과 중국 기회의 개인 물품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명 시진핑 주석의 새해 분위기는 평소보다 결연함이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국채금리 급락으로 경기 침체 경고음이 커진 가운데 당국이 채권 거래 관련 부정 행위를 이유로 3개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상하이 동아시아 선물 유한공사, 텐진 신탕화폐 중개 유한공사,
후난쉬프 농상은행 등 세계 기관과 직원 13명을 채권 시장 관리 규정 위반으로 제재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들 기관과 직원들에게 경고와 함께 총 138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들이 거둔 불법 이익 18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이들 세계 기관은 채권 계좌 대여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이전했으며 감독 및 내부 통제 규정을 회피하는 등 은행 간 채권 시장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당국이 지난 5월 국채 수익률 하락과 관련해 경고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해 회의적 전망이 확산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 수요가 몰려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 연초 2.56% 선이었다가 꾸준히 하락해 이달 초 심리적 지지선이던 2% 선이 무너졌고 이후 더 내려가 지난주에는 사상 최저치인 1.6981%를 찍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금리도 연초 2.85%에서 이달 초 2.16%로 하락한 데 이어 전날에는 1.955%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경제의 문제는 한마디로 과잉건설, 과잉생산, 과잉부채 모든 것이 과잉에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붕괴로 인해 가계 손실이 18조 달러, 가구당 6만 달러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정부, 가계, 기업 부채가 GDP의 300%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 암울한 상황에서 중국 고위층의 막장 행각이 밝혀지면서 인민들의 민심도 최악으로 치닫는 중입니다. 20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류렌거 전 중국은행 당위원회 서기겸 회장이 아들의 전 여자친구를 네 번째 부인으로 맞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 전 회장은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그의 사생활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4번의 결혼을 한 류 전 회장은 그간 수많은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4번째 결혼을 한 여성이 아들의 전 여자친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류 전 회장의 남다른 승승가도 뒤에는 고위층 의자제인 첫 번째 부인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수많은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었으며 결혼도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요. 류 전 회장은 은행 고위직 재임 당시 늦은 밤 여성 부하 직원을 사무실로 부르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는 총 4번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마다 새로운 부인들은 점점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졌고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결혼은 바로 4번째 결혼이었습니다. 과거 아들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을 가족에 소개했으나 당시 류 전 회장은 상대 집안이 우리 수준과 맞지 않다며 결혼을 반대하고 이별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반대에 아들은 결국 여자친구와 결별했지만 6개월 후 류 전 회장은 같은 여성과의 결혼을 선언해 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린성 출신의 류 전 회장은 중국 수출입은행 부행장과 행장, 중국은행장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은행 이사회 회장 겸 당위원회 서기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당정 고위직 반부 패숙청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비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혐의가 드러나 낙마했는데요. 그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41억 원의 뇌물을 받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약 6,630억 원을 대출해 원금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둥성 진안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이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용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의 사법제도입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며느리 양귀비를 황으로 맞아들인 당 현종의 사례를 언급하며 류 전 회장은 역사에서 영감을 얻었나 보다라고 꼬집으며 그의 4번째 부인은 아들과 화해할 수 있을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금융당국의 고위층 인사가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로 추문에 얽혀 있으니 중국의 민심이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